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12쪽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자, 제목을 보면 뭐야?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 역사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해서 우리는 여기서 역사의 의미를 알아두는 필요성이 있어. 자, 교과서를 보면은 굵게 표시된 내용들이 있는데, 자, 보자. 하나가 바로 뭐야? 그렇지. 사실로서의 역사. 두 번째가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역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만들어진 유물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뭐라고? 그렇지, 객관적이다.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 두 번째 보자. 기록으로서의 역사에는 기록자의 주관적인 관점과 해석이 담겨 있다. 맞아요.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 기록이라는 건 뭐야? 누군가가 어떤 사실을 보고서 그거를 기록을 해야지만 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는 사람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야? 주관적인 관점이나 해석이 담겨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이거의 한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교과서 옆쪽으로 13쪽으로 넘어가면은 자, 나와 있어. 자,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4년마다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하였다. 맞아요. 자,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시작된 것도 맞고, 자, 현재도 올림픽이 몇 년마다 열려요? 자, 4년마다 열리고 있지? 맞아.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두 번째. 신라 진흥왕은 규모가 큰 사찰인 황룡사를 지어 국력을 과시하였다.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 게, 자, 뭐야? 신라 진흥왕은 규모가 큰 사찰인 황룡사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로서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뒤에 붙은 게 바로 중요하지. 뭐라고 써 있어? 국력을 과시하였다. 이 국력을 과시하였다는 것은 뭐야? 지금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의 해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를 보자. 세 번째. 자, 고려인들은 40여 년간 몽골에 저항하였다. 맞아.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건 뭐야? 고려인은 40여 년 동안 우리 대몽황쟁기라 그래가지고 몽골에 저항한 사실이 맞습니다. 자, 근데 뒤로 가서 보면은 뭐라고 써있어? 고려의 자주성을 보여주었다. 이것도 누구의 생각이야? 그렇지. 이거를 기록한 사람이, 그 기록한 사람의 해석이 담겨 있는 거죠. 주관적인 관점이 담겨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록으로서 역사라고 할 수가 있고, 자, 맨 마지막에 보자. 이소연 씨는 200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우주비행에 참가하였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SBS에서 방송사에서 이제 대국민 이제 모집을 했어. 자, 최초로 우주비행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1등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이소연 씨였어요. 그래서 이소연 씨는 러시아로 넘어가서 러시아 우주사들과 함께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 우주선을 타고 우주비행을 나섰었죠. 맞아.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을까? 음.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자, 역사랑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어. 자, 대화를 한다는 것은 뭐야? 역사적인 사실이랑 그거를 마주보는 사람과 소통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는 거야? 과거의 사실에 대한 역사가의 뭐가 중요하다고?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 그렇지. 이게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역사의 연구 방법을 한번 볼까? 자,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큰 중요성이 있는 것은 문자 기록이 없던 시기를 뭐라고 한다? 선사시대. 그리고 인류가 문자를 만들어 기록을 남긴 시기를 역사시대라고 해. 자,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뭐야? 과거 구석기, 신석기, 이런 시기를 말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문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단지 그 사람들이 남겼던 유물이나 유적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인류가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의 역사시대에서부터는 뭐가 있어? 그렇지. 그들의 생활상을 뭐로 남겨놨어? 기록으로 남겨놨단 말이야. 여러 가지 사료,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자를 사용했냐, 사용하지 않았냐를 기준으로 해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 자, 역사 연구의 가장 바탕이 되는 유물, 유적 등 과거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뭐라고 한다? 자, 사료라고 한다. 사료.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료라는 거야.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우리가 뭐가 가장 중요해? 백종원 아저씨나 이런 요리사들이 요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요리에 들어간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야지만 그 요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맞아. 역사를 연구하는 거에서도 마찬가지야. 역사를 연구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게 아니야.
바로 뭐가 있어야 돼?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사료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역사가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사료라고 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이제 자, 교과서 이제 지금은 16쪽을 자, 교과서 15쪽을 봅시다. 15쪽. 자, 15쪽에는 우리가 역사학습의 목적이 나와 있어. 역사학습의 목적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여기서 우리가 보자. 우리는 왜 과거이라는 인재를 공부해야 하는 것일까? 역사 공부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자, 그 내용이 바로 밑에 나옵니다.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자, 역사를 배우면 삶의 지혜와 뭘 얻는다? 그렇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과거의 삶,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자, 한 해로 우리가 야구를 들어봤었지. 내가 지난 경기에서 사타수 무안타, 사삼진을 먹었어. 삼진만 4개를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선수는 어떻게 해야 돼? 지난 경기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삼진을 4개나 먹었는지, 안타를 왜 못 쳤는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디서 자세가 잘못됐는지, 내가 어떻게 타격을 못했는지, 그거를 자기가 반성을 하고 공부를 해서 다음 경기를 어떻게 해야 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과거의 경기에서 자기가 교훈을 얻어가지고 다음 경기에 어떻게 하는 거야? 더 나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 내용이 또 나와 있지. 자, 그래서 부끄러운 뭐라고 써 있어? 과거를 반성하여 극복함으로써 더 나은 오늘을 맞이할 수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라는 사실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자, 사삼진 먹은 야구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반성을 하지 않았어. 교훈을 얻지 못했어. 그럼 다음 경기도 어떻게? 또 똑같은 뭐 사삼진을 먹을 수도 있고 오삼진을 먹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선수가 거기서 교훈을 얻고 자신의 잘못한 점을 안 다음에 그거를 반성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음 경기에서는 더 나은 성적, 사타수 무안타에서 사타수 2안타를 칠 수도 있고 그 다음 경기에서는 뭐 홈런도 때리고 사이클링 히트도 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역사를 배우면 이러한 좋은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한 가지 더, 하나 더 알아볼까? 자, 역사적 사건들은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살펴보면서 현실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역사란 건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뭐야? 과거 사실에 대한 것들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과거에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랑 비슷하거나 거의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되게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뭘 보면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헤쳐나갔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자, 이런 것들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 이유들이었습니다. 자, 밑에 자료실을 보면은 역사를 통한 반성과 발전이 나와 있어. 자, 보자.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곳이다. 자, 나치 정권 알고 있습니까? 우리 히틀러 알고 있나? 히틀러? 자, 과거에 1940년대 이제 뭐야? 독일이라든지 일본 이런 국가들이 뭐했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유럽 나라들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들을 침공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나빴던 일들이 하나가 바로 뭐야? 독일인들의 인종 청소라고 할 수가 있어.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어떻게 했어? 다 잡아둔 다음에 어떻게 했어? 그 사람들을 그냥 학살했단 말이야. 독가스를 뿜어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생체 연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과거의 잘못들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 끊임없이 반성을 하고 있어. 자기들 교과서에도 이 사실들을 정확하게 적어놔가지고 후손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야. 한 나라의 총리가 어때? 그 당시 피해를 입혔던 나라들 찾아가서 무릎 꿇고 반성을 하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사과를 하고 있는 반면에 자, 우리 이웃 나라는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니야. 그들은 현재까지도 과거의 사실들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자신들이 잘못했다?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끊임없이 발견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역사를 마주하는 입장에서도 어때?
한쪽에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반성을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아예 부정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도 극명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 보자.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우리 한번 교과서 봅시다. 교과서 16쪽 밑에 스스로 정리해보자. 확인하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게 뭐야?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사실로서의 역사랑 또 하나 나머지가 바로 뭐야? 이 빈칸에 들어갈 것은? 그렇지. 주관으로서의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는 성격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객관적이다고 할 수가 있고,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성격은 그걸 기록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라다? 주관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한다. 들어갈 말은 뭐야? 그렇지, 문자. 우리가 문자를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고 사용한 시대를 이제 역사시대라고 한다 그랬죠. 자, 세 번째, 과거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로 역사 연구의 바탕이 되는, 역사 연구의 재료가 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 그렇지, 사료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지.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옆에 보면은 교과서 17쪽이 나와 있는데, 자, 글쓰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가족의 역사책이라고 나와 있어. 자, 보면은, 자, 역사책에 기록된 인물의 이야기나 사건만의 역사는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실들이 곧 역사가 되기도 한다. 자신이 역사가가 되어 가족에게 일어난 사실들을 살펴보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가족의 역사를 직접 써보자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을 내가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 공지를 할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행평가를 할 거야.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은 가족의 역사 쓰기 또는 자신의 역사 쓰기를 할 거야. 자, 그럼 아까 전에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기본이 되는 게 뭐라 그랬어? 사료라 그랬죠. 사료. 그렇다면은 자기가 기록하려고 하는 가족의 역사에 대한 그런 사료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자신의 역사에 대한 사료가 있을 거야. 그 사료에는 뭐가 있을까? 과거의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학창 시절에 뭐 성적표가 될 수도 있고, 받았던 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사료로서 쓰일 수가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의 역사 또는 자신의 역사 쓰기를 할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미 지금부터 미리 나는 무엇에 대해서 쓸 건지를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사료들을 준비를 해야겠지.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서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아마 다다음 주부터는 수행평가가 시작이 될 건데, 그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내용 평가를 할 건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볼 건지를 내가 말을 해줄게. 그때 되면은 다시 한번 보고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역사를 바라보는 의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어. 자, 다음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울까? 그렇지, 아직 문자를 사용하기 전 시대인, 역사 시대라고 할 수 없는 문자를 사용하기 전인 바로 선사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봅시다.